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9월 13일 1호 경마 서울방송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번 9월달 자체가 경마가 3주로 펼쳐지기 때문에 출전 주수도 생각보다 많고 그런 만큼 또 마방별로도 상금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서 준비들을 다 잘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인기마 접전이라도 배당이 좀 나오지 않을까. 큰 배당보다는 어쨌거나 강축이 있는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혼전도가 좀 있어 보여요. 네, 혼전도도 상당히 좀 많고 강축이 없는 편성에 또 상당히 많고 기본적으로 강축이 있는 편성에 후차권도 상당히 난타전 구도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 2주차 9월 2주차 경마는 이 저배당의 흐름보다는 어떤 중고배당의 흐름을 맥락을 좀 잡아가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휴장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또 경마가 시행되지 않는 9월 경마고 또 3주 경마로 시행되기 때문에 출전 주수도 굉장히 빡빡하게 많습니다. 네. 경주수도 1호 경마 서울 11개의 경주가 시행되는 그런 하루 아닙니까? 네. 자, 아무쪼록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뭐 지난주 1호 경마 내용 자체도 좋았고 또 결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1호 경마 역시 한번 잘 해보겠고, 우리 또 원정일 의원이 항상 게시판에다 이제 1호 경마 예상평을 올릴 때 일요일에 강한 원정일 네. 그거를 모토로 네. 또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그만큼 1호 경마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경마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경마일이고, 또 더군다나 또 이번 일요일날 잘하면은 또 그 다음 주 경마의 어떤 기대감도 한껏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요 경마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마일입니다. 아무쪼록 금요 경마, 토요 경마 잘해서 또 그 뭐 잘한 어떤 그 기세 그걸 살려가지고 일요 경마도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2, 3, 4경주로 3연타 승부, 그리고 후반부로 가서 5경주, 9경주, 10경주를 또 승부처로 예고를 드립니다. 자, 2, 3, 4, 5, 9, 10 이렇게 승부처 예고하면서 한번 1경주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200m 부산 6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지난번에 임기원 기수가 잘 타고 들어온 당찬비상이란 마필, 일단은 어느 정도 팔리는 그런 인기만데요. 자, 원정이래. 네, 외곽으로 좀 밀렸습니다만 12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이 되는 마필입니다. 11번 더 프라미스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도 외곽 게이트였고 데뷔전에도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이제 외곽 게이트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마필 자체가 순발력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뷔전에서 SF 타임이 15초, 뭐 거의 걸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데뷔 이전째에는 이 수로던 상당히 좀 빠른 마필이죠. 이 거의 도주 형식이었던 마필인데, 자, 그 마필과를 접전 속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착순권을 왔다. 그리고 SF 타임이 13초 9까지 올라왔습니다. 마필의 변화죠. 자, 분명한 것은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번 더 프라미스의 변화적인 타이밍 이번에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7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박은훈 기수가 올라가 있고 두 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데뷔전에서는 출발이 좋지 못했고, 그러면서 지난 경주는 출발 안 좋았던 부분이 많이 교정되면서 발주도 잘 나왔고요. 자, 이번에 좀 더 외곽에서 빠르게 한번 발주만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입상권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 더 프라이미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는 공백이 있는 3번 당찬비상의 처리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주 때 선두권에 나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공백은 있습니다만 새벽 쪽의 모습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인게이트 3번을 잡았고 임기원 기수가 직접 준비를 하면서 17조는 아시겠지만 조교를 굉장히 세게 하는 집은 아닙니다. 근데 요 마필 자체는 어쨌거나 주말부터 강도를 올려서
월요일, 수요일까지 외주로 해서 아주 길게 타줬고 수요일날 발주, 목요일날 발주까지 직접 끊어갔던 임기현 기수. 발주하는 모습도 목요일날 보니까 잘 나옵니다. 외곽에서 가세할 수 있는 선행마 자체가 10번만 미스터 정환이라는 선행마가 한 마리 있는데요. 요게 어쩌건 외측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요번에는 아예 선행 트라이를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고, 또 앞에 가지 못하고 2차가 왔단 말이라 선행을 간다라면 이번엔 더 뛸 수 있는 조건이 3번마 당찬 비상이라 당일날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10주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체중 변동만 잘 살펴보시면 의외로 공백이 있어도 그 인기마의 값어치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출전주가 좀 길어진 게 변수인데 일단은 임게이트 2점을 살릴 수 있겠고, 지난번에 좋은 호프였던 또 임기원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다는데 포인트를 좀 맞춰볼 수 있겠고, 저는 5번 아르고킨의 조교 때의 변화인데요. 한번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2전째 타임인데 김혜성 기수로 안장 교체했고요. 역시 기본적인 종반 뒷심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00m 거리에서 충분히 막판 직선주로 늘어난 거리 200m라면 충분히 한번 소화할 수 있는 저는 5번마 아르고킨 이 마필의 걸음 변화를 한번 기대하고 싶습니다. 신화는 5번 아르고킨이 되겠고요. 자, 우리 원정일 위원 11번 더 프라미스, 그리고 신병훈 의원의 관심마 당찬비상, 이렇게 3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300m 6등급 레이스로서 안말 경주로 펼쳐집니다.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전반부 승부고요. 아울러 3경주, 4경주 저희가 또 준비한 승부처입니다. 네, 이번 경주 1300m고요. 국내산 6등급 안말들만 나올 수 있는 한정 경주.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에 좀 자르고 가야 될 마필, 그리고 가져가야 될 마필을 좀 명확하게 좀 토요경마 방송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좀 하려고 전반부 좀 빠르게 승부를 잡았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베스트 슈터 출발이 좋아지면서 직전 경주 아쉬운 3차권에 왔었고, 기절초풍 같은 경우도 따라가는 전개 안쪽에서 인기권으로 팔렸었습니다만, 자, 모래 마치고 안에 갇히니까 의외로 걸음을 보이지 못하더라. 자, 중요한 거는 이 두 마리가 이번 경주에는 된다라는 겁니다. 이 6번, 8번 요거는 꼭 챙겨 가셔야 되겠고요. 이 4번마 과천킨이라는 마필이 나름대로의 성적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 글쎄요, 저 원정일이 봤을 때는 저 의도적으로 좀 후미권 추입인데 감량의 이점을 노리고 11조 양의지마방에서 김도준 기수를 태웠습니다. 자, 요게 팔리던 안 팔리던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마필 자체가 임팩트라는 게 없어요. 뭐 앞에 가면 그냥 앞에 가다가 그냥 그대로 굳히는 정도. 그리고 직전 경주 최외곽 게이트에서 김옥성 기수가 아무리 외곽을 돌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는 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고, 자, 김도준 기수의 자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자세가 높습니다. 요런 좀 강하게 밀어줘야 되는 마필들은 좀 힘들어요. 자, 4번마 과천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완벽하게 삭제를 해드리면서, 자, 6번마 기절초풍으로 주력을 때리느냐, 8번마 베스트 슈터로 주력을 때리느냐. 원정일이 충마는 이번 현장에서는 조금 가물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일의 충마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축을 딱 숨겼습니다. 감췄습니다. 승부경주니까. 매출을 위해서. 무섭습니다.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원정일 의원이 노리고 들어가는 축마가 대충 감이 오는데 기수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전개도 잘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요. 6이냐 8이냐 일단 현장에서 한번 힘을 실어본다라고 했고요. 일단은 김도중의 감량, 과천키는 뭐 팔리든지 말든지 일단 원정일의 마번에는 없다. 네. 과천키는 일단 제외를 하고. 김도준 기수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김도준 기수 얘기? 그 예, 방송 잠깐, 때 말고? 네, 잠깐 방송 했었죠. 꺼져 있을 때 저희끼리 네. 그냥 김도준 기수 좀 아니다. 큰일 났다. 김도준 원정일 의원이 보는 그 전직 기수의 눈, 그러니까 선배 기수로서의 김도준 기수가 가장 고쳐야 될 게 뭔가요? 안 좋은 거. 발주 이후에 좀 밀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가 좀 특이하게 좀 앞에다 갖다 붙여놓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선행마 경마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앞에다 붙여놓고 버티든 못 버티든 그건 나중 문제인데,
김도준 기수는 스타트를 가장 빠르게 받아놓고도 뒤로 쳐져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라스트에 좀 바짝 엎드려가지고 좀 푸시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좀 채찍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 그래 채찍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말의 중심하고 기술의 중심이 좀 뜨죠. 자,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같아요. 김도준 기수를 뭐 사적의 자리에서 만난다면은 원정이요. 네, 꼭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직까지 신인 기수다 보니까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일단은 좀 다부진 거. 저희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못 올 땐 못 오더라도 뭐가 열심히 탔구나 이거랑 앞에 있던 애가 갑자기 뒤로 훅 사라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물론 김도준 기수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이제 그게 신인 기수의 이제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그냥 선배들한테 욕 먹고 좀 혼나더라도 자기가 막 길도 뚫어보고 좀 이런 걸 해야 앞으로 좀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이제 부산의 진겸이 좀 그 초창기에는 약간 좀 겁이 많았는데 요즘 좀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진겸. 겁이 없어야 돼요. 겁이 일단은 좀 겁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요. 하여튼 뭐 원정일위원 이경주 시원한 적 좀 기대하겠고요. 자 3경주로 갑니다. 1400 국산 6등급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승부처로 준비한 이유는 저도 이제 꼬라지가 났어요 이제는. 예? 저도 쉽게 말해서 내 들어서 나 한번 항구를 할 때까지 간다. 그게 영하 마리랑이거든요. 알죠. 영하 마리랑 7월 26일 날 그냥 병신됐고 네. 소위 말해서 영하 마리랑 일진마루 그리고 지난번에 영하 마리랑 놓고 또 방송 승부 들어갔는데 마니아킨 못 맞췄습니다. 아유 참. 그래서 이번에 맞춰보고 싶어서 전 영하 마리랑 뭐 빼로비치 1400m 시원하게 대가리 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쌍복으로 그냥 때리게요. 영하 마리랑 놓고 때릴 겁니다. 그냥 한 방으로 일단 때릴 건데 일단은 팔릴 수 있는 말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만 뭐 무패동자 그리고 러블리 케일린 그쵸? 그리고 뭐 4번 타라니스 베스테이커 뭐 팔릴 수 있는 말이 쭉 있는데 일단 한 마리 원틀마건 일단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외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자 4경기입니다. 1200m 5등급 레이스입니다. 신병훈 네. 이 경주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고요. 그다음에 이 경주는 이제 이게 승부처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별게 좀 없는 말들이 좀 이것저것 팔리는 것 같아요. 별게 없다라기보다는 값어치가 없는 말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은 되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뭐 말씀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번 경주 신병훈이 관심마로 보는 말 한 마리만 얘기하겠습니다. 4번마 쏜사이 가치인데요. 개인적으로 인기순위 2위 팔릴 때 다 빼고 갔습니다. 한 번은 살이 좀 떨렸었고 지난번에는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빼고 갔었는데 요번에 놓고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번의 레이스의 새벽 쪽의 모습을 보면 말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속보 구보 이후에 한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 강구보성 조교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3주 만에 나오지만 직전과는 패턴이 확연하게 달라져서 이 내주에서 한 번씩 놔주는 패턴이 한 번 진행된 게 아니라 이미 주말 전부터 진행이 돼서 이 힘을 실어가는 의욕. 그동안에 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높은 고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말. 이번 경주도 애매하게 앞에 갈 말들 많습니다. 특히나 명성제국과 비호바람이 그 주인공들인데 외곽에서 뭔가 나가는 말은 올 겁니다. 하지만 나가지 못하는 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이 선행형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마 쏜사이 가치가 그 안쪽을 잡고 있다가 마지막 딱 한 발 쓰는 그림 요거 놓고 전반부 승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외곽에 있는 두 마리 12번 13번이 일단은 최근에 선두권 나가서 잘 뛰었던 말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 4경주는 선행 나갈 수 있는 12, 13 어차피 앞에 가는 놈은 한 마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충마 쏜살 가치가 내측 선입 최적전개 후 한 발을 뽑아내는 그림 4번을 축으로 강하게 한번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쏜살 가치 직전에 바람 불었습니다만 빼고 네. 빼고 들어갔던 마필 이번에는 놓고 때린다. 그래요. 4경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한 방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호 경마 5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5등급 편성 메인급 승부처
자, 1호 경마는 원정일이가 좀 빠르게 서울 이경주와 1호 경마 서울 이경주와 서울 오경주 전반부에 좀 상황을 내보겠다라고 작전을 좀 짜봤습니다. 이번 경주에 이제 선행 이 1000m이기 때문에 선행을 좀 노리고 나오는 마필들이 많아요. 자, 한 마리씩 언급을 좀 드린다면 뭐 금태풍 정도도 있을 것이고요. 와일드퀸, 금강제국, 미라클러버, 퍼펙트 비시, 외곽에 뭐 지상파워 정도는 글쎄요, 저 고착이 악벽이 있는 마필이라 크게 뭐 강하게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말씀드린 대로 다 외곽에 밀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힘을 쓰고 나와야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요거 같아요. 금강제국이나 미라클러버, 퍼펙트 빅시 모두 다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전 경주 10번 달고 금강제국 잘 뛰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장 체중 꼭 체크해야 된다. 원정일도 체크하겠습니다. 미라클러버가 선행을 갔을 때와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의 극단적인 어떤 걸음의 변화, 요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퍼펙트 BC가 승급 전에 10번 게이트, 이번에도 게이트는 밀렸고 직전처럼 사이즈 있게 올 수 있는 마필일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경주는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서 버틸까 이게 아니고 직전 경주부터 그리고 직직전 경주부터 걸음의 변화가 온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예,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선행 가는 마필 뭐 인기몰이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번 경주에 외곽에 밀려있는 마필은 맥시멈 좀 가져가는 정도고 주력으로 때릴 마필도 따로 있고요. 축으로 가져가야 될 마필도 따로 있습니다. 즉 중배당 이상의 어떤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호 경마 5경주 전반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중배당 원정일과 함께 하신다면 또다시 한번 1호 경마에서 중배당 적중을 함께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경주 원정일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1경기입니다. 1000m 3등급 우리 원정일 의원이 2경주와 5경주로 승부처로 일찌감치 칼을 뽑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5경주의 상황을 내겠다 어떤 대단한 다부진각으로 붙는 것 같은데 후반에는 어떻게 또 좋은 게 있죠? 후반에도 이제 뭐 승부처 잡아놓은 게 또 있으니까. 네. 그래요. 먼저 가시죠. 저 먼저 갑니까? 태풍 돌파가 승급전이기는 한데 마필이 편성을 잘 만났네요. 이제 뭐 이번 경주에도 선행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났고 선행 이후라면 경주를 10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다. 자, 5주 만에 뭐 준비는 뭐 상당히 좀 많이 잘 하고 왔습니다. 피스톨 투자마 기본적으로 이 하위군 단거리에서 좀 성적을 많이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00m 노리고 들어온 마필이고, 자, 문세영 기수의 정우익 기수라면은 정우익 조교사라면 분명한 승부 의지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강축으로 팔리는 만큼 자 인정하는 오브마 태풍 돌파 추천드립니다. 최근 2연승입니다. 그 상승세. 부담연도 53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에 안장 문세영 제기승입니다. 이 경주는 그 포인트가 그거 같습니다. 5번마 태풍 돌파 그리고 3번마 트리플 라이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트리플 라이트는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문세영 기수가 왜 말을 잘 타는지 지난번에 제가 아주 여실하게 알았습니다. 아껴도 참 티 안 나게 아낀다. 정말 잘 아낀다. 왜냐하면 발주가 땅 하는 순간이 너무 빨리 튀어나오니까 문세영에서 당황을 해갖고 거의 매달려 있었습니다. 4코너까지 매달려 있다가 4코너 이후에 의도적으로 한 2번 튕기고 제일 외곽 돌려서 딱 이 질만큼만 채찍을 댔습니다. 이번에 5조와 문세영 기수입니다. 나름의 연이 좀 있겠죠. 왜냐면 문세영 기수 타봤던 말입니다. 트리플 라이트가 승부가 있다라면 지금껏 보여준 걸 보면 한 5번째, 6번째 따라가는 말 같지만 절대 뒤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윤태혁 기수가 밀어낸다라면 태풍 돌파보다 먼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그 뒤에 붙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저배당 기마 막권이기 때문에 5조나 이제 윤태혁 기수가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차원인데 저는 뭐 트리플 라이트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2-3번 잘못 아끼면 말이 잘못됩니다. 요번이 아마 마지막 타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3번마 트리플 라이트 이번엔 정상적으로 앞에 가서 정상적으로 1000m 한 바퀴 돌아주는 그림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지난주 스페이스 포스트였습니다. 윤태혁 기수가 기가 막히게 멋진 추입으로 외곽 추입으로 2차게 들어왔습니다. 네. 역시 윤태혁 기수가 잘 타는 기수예요. 사실 윤태혁 동기 아닙니까? 감각이 엄청나게 좋아요. 동기죠. 동기죠. 그 공으로 하는 스포츠 있잖아요. 네. 탁구, 당구, 농구, 배구, 축구 다 잘해요. 윤태혁 기수 기억해보면 저도 이제 마방 출입 기자 할 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상당히 그 다부지다고 그럴까요? 외관상 보여주는 어떤 그 외모도 그렇고 굉장히 다부진 기수인데 윤태혁 기수가 상당히 뭐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101승 얼마 전에 100승 했다고 이제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네. 사실 100승은 좀 아닌 것 같고 윤태혁 기수 어떤 그 네임 이름값의 100승은 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부상이 제일 많은 기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얘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체중이거든요. 그쵸? 예, 키가 좀 있잖아요. 얘가 살이요. 이 삼시세끼를 먹으면은요 한 3일 만에 60kg도 만드는 그런 애가 이제 아까 이제 신병훈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부상을 당하잖아요. 네. 못 알아보여 사람을 막 이렇게 동그래져가지고 이제 그냥 그런 부상 여파 그리고 체중과의 싸움 이런 것 때문에 뭐 저랑 동기생인데 제가 3,000번 정도 탔거든요. 네. 얘 지금 1,500번 타니 뭐 절반밖에 못 타고 있으니 뭐 기승을 그만큼 많이 못 했다라는 거죠. 그래요. 일단 윤태혁 기수가 지난주에도 시원하게 또 상금벌이 해줬는데 그래요. 제가 지난주 토요 마지막 경주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사실 종합지상에는 비인기만이었습니다. 인나이프란 마필을 오픈을 드렸고 물론 이제 인나이프가 아쉽게 3차게 코 차이로 깨지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노렸던 이유는 바로 8월 16일 날 복귀하다가 제가 걸린 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때 걸린 두 마리가 바로 트리플 라이트와 인나이프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8월 16일 일요 마지막 경주였거든요. 한 번만 돌려보시면 아실 건데 문세영과 김철호 두 기수만 외곽에서 강한 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걸음을 아낄 만큼 아낀 말. 그 한두가 인나이프였고 지난주에 나왔고요. 네네. 나머지 한 마리가 트리플 라이트인데 그래요. 문세영 기수가 일단은 태풍도표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세영이는 알 거예요. 일단은 문세영 기수가 밀고 때리고 트리플 라이트가 선입에서 종반에 올라오는 그림 3번 5번 5번 3번 고춧가루는 아마 6번 홀리플라인 같아요. 그렇죠? 네. 서승훈이가 이제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인데 여하튼 뭐 트리플 라이트 일단 태풍 돌파 이 두 마리 일단 몇 배 나올까요? 한 3배? 3배 나올까요? 그래서 홀리플라잉이 조금 뺏어 먹고 3명 스틸이 조금 뺏어 먹으면 글쎄요 출전 두수가 없어서 한 3배 맥심 3배 네, 정도 나올 것 윤태혁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탔으면 대단한 좋겠어요. 좀 저는 올라갈 그냥 것 같아요. 뭐 1점 몇 개라도 괜찮으니까 좀 열심히 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바람 불면 현장에서 꼭 깨지더라고요. 꼭 바람도 좀 안 불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호 3호입니다. 네, 3호. 7강입니다. 1200 국산 뭐 이거 뭡니까? 대상경기입니까? 특별 경주가 올해 이제 그 부산에서도 하나 펼쳐지고 3경주 하나 펼쳐지고 이제 7경주에 펼쳐지고 2세마 특별 경주 하나씩 펼쳐지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예상 여기에 대상경기로 써 있어가지고 네. 슈퍼스타트가 일단 데뷔전에 좋은 거는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삼광이 역시 데뷔전 2차 입상이고요. 두 마리 가시죠. 네, 섬광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주행검사 당시에도 좋은 성적 점점 더 발전을 해 나가는 마필이고 2세마 레이스이기 때문에 성적을 보이는 마필을 추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슈퍼스타드도 세영이가 타봤고 드리모스도 역시 세영이가 타봤고 이 섬광이 역시 세영이가 주락펴락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은 세영이가 일단은 5번마 섬광이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아놓고 5번마 섬광이 추천드립니다. 문세영 기수가 말씀드린 대로 인기마 3마리를 전부 다 탔던 네. 기수네요. 네, 그렇죠. 그 중에 문세영 기수가 선택한 박남성 마주의 섬광이 디디미자만데 그래 문세영의 선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마번을 잡을 때는 뭐 섬광에 먼저 잡았던 게 디디미하고 메들린 파크. 일단 뭐 조합 자체가 좋잖아요. 메들린 스피드가 이미 능력을 보여줬었고 단거리에서는 뭐 상당히 좀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지난 경주가
선행이 아니라 이제 따라가면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슈퍼스타트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슈퍼스타트는 이제 2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에서 저도 이제 뭐 마번을 잡을 때는 문세영 기사 탔던 말들에게 순서대로 좀 잡긴 잡았는데 어쨌건 배팅의 중심은 좀 5번마 섬광인 것 같고 직전에 조금 뛰는 거 봤을 때는 마상규제가 기본기는 좀 있어 보입니다. 부러지기는 했는데 당시 때 힘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마차가 역시 20점 말답게 좀 크질 않아서 요 현장에서 체중 변동 좀 보셔서 마상규제는 꼭 한 구멍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상기제는 이제 직전 경주 좀 힘을 좀 많이 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9번 게이트 조교만 놓고 보면은 장추열이가 빡빡 갈아놨어요.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조교를 했다는 게 일단 마상기제 말씀드린 대로 뭐 배팅권에 꼭 한 구멍은 네. 마상기제는 넣어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 일단 삼광이 슈퍼스타트 일단 두 마리가 깜빡이를 팔립니다. 여기 이제 마상기제까지 일단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슈퍼스타트가 2주 만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좀 빠르게 나온 거는 이번 경주 때문에 좀 나오지 그렇겠죠.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빼러비치 기수 빼러비치기가 한동안 좀 부진했습니다. 좀 그쵸. 아니, 부진한 것도 부진한 건데 너무 그냥 앞에다 갖다 계속 갖다 비벼버리니까 좀 전개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앞에 가는 재미를 들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페로비치 기수는 센 말 타야 돼요. 센 말. 약한 말 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누가 앞에 가든 간에 3코너만 되면 다 밀어버리니까 막 돼버리니까. 일단 그게 뭐 좀 빼러비치 기수 빼러비치 그래도 지난주 보니까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빼러비치가 그래요. 일단은 슈퍼스타트 성광이 그리고 마상기제 3두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8경기입니다. 1200 2등급 레이스입니다. 1200 단거리 2등급 김병훈이 좋아하는 아주 그냥 짜증나는 그런 경주 편성이네요. 일기당천 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직전 경주의 일기당천 반맛 진짜 조금 아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오랜만에 단거리에 출전을 했고 선행을 가도 되고 요마필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모래만 안 맞으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김혜선 기수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고요. 자 안쪽에 있는 마필보다는 외곽에 있는 마필 상당히 좀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기당천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개적으로 모래 안 맞는 전개를 할 수 있는 3번마 일기당천을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임규현이가 지난주에 9구 하나 냈죠. 스마트 드리머. 네, 17조. 그 기억이 딱 나네요. 스마트 드리머. 원정일위원이 그 경주 끝나고 거의 울더라고요. 정말 그쵸. 울었어요. 진짜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 드리머를 그 대가리는 이제 이찬호 기수의 마필 네페르티티를 딱 놓고 가는데 거기 하나가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거기서 좀 미스가 나왔어. 일단 배당이 뭐 40배도 아니고 400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400배. 야 근데 그게 또 400배 나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400배. 400배는 저도 보면서 야 그건 조금만 생각하면은 맞출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거를 그쵸? 세 구멍이 아니라 네 구멍을 제가 했으면 맞히는 거예요. 그 세 방 추천했습니까? 세 방 추천하면서 틀린 거예요. 이야 네 방 하지 그랬습니다. 왜 네 방, 그러시는 거예요? 네 방 했으면은 400배잖아요. 그렇죠. 네페르티 놓고 네 방.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아니 저는 근데 400 사실상 네페르티티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안 팔리긴 안 팔려. 너무 그래요.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야, 들들하게 팔렸어요. 들들하게 팔렸어. 제가 이게 잘못 본 건가 그리고 이제 축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이제 후차권에 이제 인기 마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쏠린 거죠. 그쵸. 예. 가시죠. 예, 1200입니다. 좀 빡빡한 레이스고 뭐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솔직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기당천이 갈지 슈퍼플러키가 갈지 선샷은 외곽에서 어떤 작전을 갖고 문세영 기수가 나올지가 뭐 달라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선행마보다는 따라갔을 때 마필을 좀 추천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좀 체중 변동은 보셔야 되는데 5번마 퀸즈 스텝입니다. 공백 이후에 지금 조금씩 성적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1400, 1700, 1700 나왔는데 지난번에 뛰는 것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옛날에 입상할 때 수준까지 컨디션은 다 올라왔다. 이번에 새벽주기 강도도 훨씬 더 끌어올린 것 같고 그리고 이현종 기수가 올라가는데 51kg죠. 충분히 그 메리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상태나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조교 강도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마차가 작죠. 체중이 더 빠졌을까봐 하는 걱정은 있는데 저는 체중만 조금 더 불어났다라면 이제는 예전의 순발력
스피드가 확연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에 선두권 난타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배팅 값어치로 5번 막 퀸즈 스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퀸즈 스텝, 이현종 기수, 박주호 마방, 박주호 마방과 이현종 일단은 최근에 워낙에 승부를 또 잘 맞춰주고 있고요. 네. 슈퍼플로키가 지금 가지고 계신 예상지 네. 지금 PDF에 보시면은 지난 경주 막판 끝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LF 타임이요? 예. 12초 4입니다. 맞습니다. 12초 되어 있습니다. 35초 9 3F 타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그럼 잘 뛴 거네요. 지난번에. 왜냐면 깨졌는데 00초일이니까 그쵸. 깨진 기록이 엄청난 거죠. 기록 자체를.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게이트의 페로비치 52.5 일단은 앞에 가도 좋고 만약에 1기당천이 밀고 나오면은 1기당천 보내주고 바짝 꼬리 물 수 있는 전개도 그래보고 싶어요. 저는 1번 슈퍼플로키가 지난번에 기록도 1번 00초 때 굉장히 좋은 기록에 막판 끝걸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슈퍼플로키의 페로비치 기수 음악필 전개상 즉 선입에서 한 발을 뽑아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1번 마 슈퍼플러키고요. 1기당천 퀸즈 스텝 이렇게 한번 관심마필 가겠고 또 구경주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방송 후반부 강력한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한 놈만 팬다. 네. 10경주는 신화가 준비한 한배 탑시타입니다. 하여튼 신화 신병훈 후반부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호입니다. 자, 9월 13일 1호 경마 오늘 후반부 방송 승부처는 한 놈만 팬다 구경주입니다. 1700으로 구성이 된 4군의 능력마들 간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 자체를 전반부 쪽에서는 제가 4경주로 잡았고 후반부는 9경주, 부산 승부는 5경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번 9경주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세고 가장 난타전이 심한 경주를 잡았습니다. 출전하는 12마리 말 중에서 제가 보기엔 한 마리, 두 마리 뺀다라면 한 10마리가 입상 가능권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군에서나 아니면 이번 경기 승군전에도 경쟁력이 있는 말들이 대거 출전한다는 뜻이 될 거고요. 또 여기에 1700 코너링을 안 해본 말들이 반이 넘습니다. 그런 변수는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겠죠. 신병훈의 노림수는 그러한 전개상의 노림수와 그리고 편성상의 노림수 그리고 거리상의 포인트를 함께 엮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지난번에 좋은 모습 보였던 스마트웨어와 청마상이 또 만났고 또 비쉐리온이 이번 경기 승군전이고 여기에 퀸오브러, 아큘러스, 컴퍼스 여기에 진명깃발, 로얄 빅토리 되는 말이 너무 많다. 아마 깜빡이도 10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잡아만 내면 돈이 되는 거고 신병훈이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그 하나하나 체크해서 들어가는 만큼 후반부 최대의 난타전이자 신병훈이 거꾸로 그 난타전을 해결하기 위해 잡고 온 한 놈만 판다. 이번 구경주에서 시원하고 화끈한 배당으로 엮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9월 13일 1호 경마 10경주 1800 2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충마서 놓고 역시 붙이는 한방 그 한방으로 일단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최근에 연투하고 있는 그레이드 캡틴 그리고 지난번에 선행 갔던 세명 센트럴 직전 아쉬움 속에 문세영 태운 진명불패 여기에 승급전인 선봉 일단 안쪽에만 4마리가 1번, 2번, 3번, 5번 인기마고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9번마 가문의 축제 그리고 직전 강자틈 아쉬움 남긴 마이율리언 이 정도가 이제 또 현장에서 복권권 마필로 팔릴 겁니다. 팔리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중요한데 저는 승급전이지만 지난번에 여유가 많았던 선봉을 중심에 놓고 때릴 겁니다. 선봉을 놓고 붙이는 한방 그 노림수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가는 10경주가 바로 이번 1호 경마 한배 탑시다입니다. 자, 막건수를 넓히면은 적중을 했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한 막건수 압축해서 맥시멈 때리고 받치는 막건 안에서 정리해야만 적중을 했을 때 충분한 환수가 나오는 그런 경주가 바로 10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 말씀드린 대로 선봉 놓고 한 방을 때리고요. 그리고 요거 잡고 먹은 거 갖고 11경주 연타로 때릴 겁니다. 자, 10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또 본 예상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지난주 마지막은 점배당이 들어왔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2.0배로 올라갔는데요. 네. 이번 마지막은 그런 배당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올 수는 음. 없죠. 이게 뭐 점배당이 나오면은 잘못된 거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점배당이 이건 점배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죠. 절대 안 나오죠. 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하도 마지막 그 점배당 1.3배가 딱 초구에 빵 뚫려 나오니까 야, 그 승부처로 잡았는데 난 깝깝하더라고요. 난 1.3배는 생각도 안 했어요. 1.3배는 설마 1.3배가 어쨌건 한 2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 말들 다 들더라니까. 잘하십니다. 제가 근데 방송에서 점배당이라고 말씀 저는 드려서 그럴 때는 그래서 뭐 혹시 그렇지 않을까. 진짜 점배당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해요. 저는 점배당이 이제 1.8, 2.9에서 네,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1.3으로 해서 2배로 끝나니까. 1.3으로 이게 그 부산 육경주 끝나고 잠깐 이제 45분 전 서울 배당이 나오는데 1.3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육경주 녹음하면서 계속 이 마지막 경주 생각, 야 1.3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저는 꺾고 틀렸는데 메리트 없었습니다. 가시죠. 예, 이번 경주는 이제 뭐 점배당 하는데 뭐 8번 와일드 마초, 5번 3정 인디언이 최저 배당을 이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 사연이라면 사연이라는 거 뭐 잠깐만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이 9번마 위너 레드하고 12번마 화이트 원하고 이 두 마리를 이제 최호연 기수가 타기로 좀 예약이 좀 돼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조금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이 두 마리의 마필인데, 자 어찌 되었건 소속조에 되어 있는 9번 위너 레드를 기승을 했고 화이트 윌은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마필 자체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위너 레드는 앞선을 가다가 무너지는 신의 마고, 화이트원은 발주가 조금 약하지만 라스트에 올라오는 힘이 좋습니다. 이번 경주가 1200m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12번 화이트원이 좀 더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그리고 이 36조 김영선 마방에서는 이 호남 마필, 외산 마필들을 상당히 잘 싸우거든요. 자, 오히려 저는 이 최범현 기수가 기승한 마필보다는 12번 화이트 원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한다. 자, 이 최범현 기수의 선택은 소속조의 마필이지만 마필의 능력은 12번 화이트 원이기 때문에 12번 화이트 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원정일위원은 12 화이트 원 10만대요. 이 마필의 선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주에 이제 그 동일 마주로 1번마 슈퍼연구하고 5번마 삼정인디언이 함께 출출을 합니다. 1번, 5번. 1번마 슈퍼연구는 이현종 기수가 이제 주행 재검을 받았는데 서승훈 기수가 조결해서 올라가고요. 5번마 삼정인디언은 그냥 이현종 기수가 올라가는데, 삼정인디언이 배당을 한번 터뜨렸죠. 6월 27일 날 큰 배당을 터뜨렸을 때 그 당시 때 현장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애매하게 뭐 한 상대권 정도로 팔렸는데 역시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최선은 다했지만 55.5에 깨졌는데, 현장에서 물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삼정인디언이 우승했을 때 모습이 좀 새벽 쪽일 때 보였고, 보인 가운데 이번에 5번 게이트고 52km입니다. 초반에 이제 와일드 마초가 있어서 저는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선행을 가면 더 뛰는 거지 선행마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슈퍼연구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슈퍼연구나 와일드 마초 이렇게 앞선에 붙여갈 수 있는 한 두세 마리 있는데, 저는 그에 상관없이 52라면 또 현재 컨디션이라면은 충분히 따라가도 가능하다 할 정도 상태가 좋았고, 현장에서도 저는 요번 삼정인디언 놓고 마지막 게임을 한번 붙어볼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채찍을 놓쳤습니다. 네. 송재철 기수. 일단은 이현종이 한 장에 부중 3.5 마이너스입니다. 역시 최근 떠오르는 서울의 최고 신인. 네. 지금 뭐 이현종이 굉장히 열심히 타주고 있는데, 그래요. 이현종이가 올라가 있는 삼정인디언 현장에서 뭐 큰 이상이 없다라고 보인다면은 그냥 놓고 마지막을 정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역시 8번 와일드 마초란 마필이 박으룬 기수 한 장, 지난번에 인기순위 1위로 팔렸습니다. 자, 박으룬 기수가 일단 이 마필 직전에 한번 홉을 맞춰봤고, 일단 인기마로 팔려놓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일단은 뭐 박으룬 기수 스타일이라면 당연히 이제 감고 올라오겠죠. 아니면 뭐 아예 선행을 가던가. 그러면 선행 싸움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와일드 마초, 일단 박우run이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 와일드 마초의 마지막 경주 선전 기대하고 싶고요. 삼정 인디언 그리고 화이트 원 이렇게 마지막 일단 관심 마필 한번 짚어가면서 현장에서 일단 마지막 경주 최종적으로 뭐 압축해서 한 방 때리고 한 마리 다치면서 끝내야죠. 그래요. 일단 뭐 잘해야죠. 잘해야죠. 경마가 뭐 상당히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 네. 그렇죠?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배당이.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서 뭐 해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 여하튼 뭐 배당이 나올 때 뭐 제대로 한 방 때린다면은 뭐 한 경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좋은 배당 하나 제대로만 때려도 그렇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 주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여하튼 뭐 많이 맞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좋은 배당도 또 때려 드려야죠. 그렇죠.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신병훈 의원, 원정일 의원 현장에서 저와 뭐 소통해서 네. 뭐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께 맞출 수 있는 경주가 있다면은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9월 13일 1호 경마 부산방송 들어갑니다. 운동을 지난주에 빡세게 했거든요. 침 맞고 부항 뜨고 마사지 받고 할 건 다 했습니다.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무리했어요. 슬슬 해야 되는데 미친 듯이 해가지고 트레이너보다 더 많이 드니까 트레이너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비싸게 맞죠. 눈탱이 맞고. 자 추석입니다. 2주 남겨놓고 있어요. 일단 추석 뭐 여러분들도 계획을 많이 잡을 것 같고 저희 또한 이제 모처럼 만에 또 휴식 아닙니까? 그렇죠.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석 휴장을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일단 잘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집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또 돈을 만들어야만 또 추석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뭐 부모님들 용돈도 좀 찔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9월인데 자 이번 주 여하튼 뭐 잘해야죠. 뭐 지난주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정일 의원도 그랬고 신병훈 의원도 그랬고 일요일날 또 신병훈 의원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고 또 원정일 의원도 방송 승부 50회짜리 또 때려드렸고 일단 저 또한 방송 승부 잡아드렸고 여하튼 뭐 지난주는 또 지난주대로 일단 좋은 결과를 일단은 안겼는데 이번 주 잘해야죠. 이번 주 뭐 한 주 지나면 끝 아닙니까 우리는 뭐 사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를 추억으로 광고로 쓸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어쨌건 흘러간 일이고 이번 주가 중요한 거죠. 그래요. 하여튼 뭐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만만치 않은 편성 같아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승부가 3, 4, 5경주입니다. 원정일 의원이 3경주를 스타트로 3경주죠? 저 4경주. 4경주인가요? 네, 4경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네. 뒤집어서 적으시면. 원정일 의원이 4경주요? 예. 제가 3경주요? 그렇죠. 네. 신병훈 의원이 5경주. 네. 3, 4, 5 이렇게 승부처로 선정했는데 여하튼 뭐 부산 경마는 뭐 그 흐름 물때만 잘 맞으면은 그냥 1경기부터 쫙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경마 아닙니까? 이게 물때 물 들어올 때 한번 제대로만 놓쳐오면은 이게 그 예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내가 준비한 어떤 막건 그거를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밀고 갔을 때 그게 또 그대로 꽂히면은
그 어떤 그 기세 그거를 살려가지고 계속 적중이 나오는데 이걸 또 틀어버려가지고 현장에서 뭐 간다 뭐가 없다 이런 얘기에 흔들려서 마번을 수정을 해서 틀렸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운 좋게 그게 바꿔서 맞히면 다행이긴 한데 못 맞춰버리면 이제 하루 종일 레이스가 이제 바꿀 그쵸. 수도 없고 안 바꿀 수도 네. 없고 그래서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여하튼 뭐 일단 흔들리지 않고 초심대로 초심 잃지 않고 일단 본대로 공부한 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틀릴 때 틀리더라도 일단 그래야 후회가 없고 또 그래야만 또 그 다음 경주에 또 마치기 위해서 또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닌가. 일단은 뭐 승부처 저희가 예고 드립니다만 뭐 승부처가 아닌 그 나머지 경주에서도 자세하게 한번 관심마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 5경주 체크하시고요. 자 1경기입니다. 1000m로 펼쳐지는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번만 월드러브가 최근의 경주 2연승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또 됩니까? 지금 56에 등짐을 달고 있는 게 변수 같은데 선행마 자체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선행마가 좀 있어 보이는데 외곽에 있는 에이스드림이나 3번마 라온곳에 비해서는 뭐 한 수 위의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이제 뭐 특별하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5번마 시크릿 랩소디라는 마필인데요. 이제 지난 데뷔전에서 체중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 변동은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당시 때 16kg가 빠졌는데 12번 게이트였습니다. 거리가 1200이었고요. 외곽에서 강하게 무리하면서라도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3차권을 지켜냈는데 이번에는 선행보다는 이렇게 결대로 2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작전이 나올 것 같은데 새벽 조교 때 에이스 신화의 병합대 모습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힘이 찬 느낌이고요. 여기에 감량도 있고 게이트도 내려왔고 거리도 내려왔다. 단학가 기수의 제한자. 제가 알기로 단학가 기수가 52.5를 못합니다. 요거는 본인이 감량을 하고 타는 건데 물론 이렇게 해서 승부가 꼭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나름의 의욕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당일날 체중만 딱 불어난다라면은 오히려 애매한 편성 속에서 의외로 괜찮은 값어치를 해줄 수 있는 말 오바마 시크릿 랩소디를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이제 현장에서 마취중 확인은 필수 같습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그게 이제 페인이지 않았나. 이번에 1200에서 1000m 거리 내려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428kg로 지난번에 뛰었으니까 다시 원상태의 어떤 체중, 그렇죠. 다시 440kg대로 또 올라가 준다면은 뭐 충분히 주행 없을 때 그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 시크릿 랩소디가 되겠습니다. 네. 앞선이 일단은 눈에 두드러지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는데 사실상 좀 따라가서 어떤 전개를 좀 보일 수 있는 신의 마필입니다. 7번 돌아온 포경선이라는 마필인데 이쿠야스 기수가 어찌되었건 마필 자체를 잘 좀 다독여서 주행검사를 맞춰놨습니다. 뭐냐 하면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강해요.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앞말과의 어떤 모래를 좀 적응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외곽으로 빼서 마필 가는 대로 그대로 직선까지 탄력을 유지하는 말몰이 없이 채찍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저는 조금 더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물론 강한 상대들과의 어떤 경합을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마필 자체가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좋다. 자, 외곽에서 몰고 나오면서 앞전에서 갖다 붙일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7번마 돌아온 포경선의 이쿠야스 기술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주행검사 걸음료가 많았고요. 일단은 21점 민장이 마방 자체가 데뷔전 승부를 또 강하게 하는 마방이니까 또 이쿠야스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 이쿠야스가 또 직접 조율까지 시행한 마필 7번 돌아온 포경선 이번 경주 한번 데뷔전부터 곧장 강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크릿 랩소디 돌아온 포경선. 일단 이번 월드러브가 조건 나쁘지 않아요. 부담 중량이 올라간 것만 빼면은 역시 인게이트 2점. 여기에 그렇죠. 김용근 등짝이기 때문에 또 임동천 마방에 또 김용근 카드 뭐 다시 한번 재기승 시킨 만큼 역시 강하게 초반부터 밀고 나올 수 있는 마필. 일단 월드러브 그리고 시크릿 랩소디 돌아온 포경선 이렇게 3두를 우선적으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5등급 레이스입니다. 8번 서러블 공주가 연투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 거리가 1300이라는 점,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데 연투하는 말들이 좀 있고 약간의 좀 애매한 말들도 있습니다. 3번 마 썬데이로야 같은 말이 제가 보기엔 일단은 선행을 갈 것 같고, 그 뒤에서 서라벌 공주, 엘커미 이런 말들이 외곽에 있는 굿터치나 아이언 마리까지 가세할 수 있는 그런 경주라서 1000m가 아니기 때문에 경주 양상을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 같은데요. 저는 역으로 좀 보고 있는 게 2번 마 썬데이 로얄인데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한 거죠. 물론 거리가 1300입니다. 짧습니다. 짧은 말인데 이 말은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 경주력 차이가 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설화벌 공주가 있습니다만 설화벌 공주가 외측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선행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곽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말이 요거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요 그대로 선행을 오경환 기수가 몰아낸다라면, 지난주에도 오경환 기수가 죽을 듯 마지막 선행만 버티기의 모습을 좀 여러 마리 보여줬는데, 자 2주 만에 나왔다는 점, 안쪽을 잡았다는 점, 오히려 1300을 나와서 선행마가 없다라는 점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8월 2일날 선행 갔습니다. 선행 가서 그대로 버텨냈고, 그때 이 썬데이 로얄을 이겼단 말이 굿터치인데 굿터치가 이번 경주 12번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 외곽으로 게이트가 밀려있는 굿터치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또 보일지 궁금하고, 일단은 앞에 가면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 지난번에 선행 못 갔습니다. 이번에 오경환 안장 속에 초반에 밀고 선행을 나가준다면은 직전 경주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썬데이 로얄 저도 뭐 W 표시를 해놓은 마필인데 약간의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한다면, 마필이 이 모래를 맞으면 상당히 좀 높게 뜁니다. 머리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고, 선행을 갔을 때는 상당한 주폭과 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좀 극단적이죠.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오경환 기수라고 한다면 잡고 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건 오경환 기수가 스타트 능력에서는 제가 봤을 땐 부산에서는 먹어줘요. 되던 안 되던 스타트 능력에서는 먹어주기 때문에 안쪽에서 썬데이 로얄이 쏘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주거리 1300m라고 하더라도 선행에 유력한 마필로서 조금 뭐라 그러죠? 원척하는 그냥 좀 강하게 좀 저도 언급을 좀 드리는 마필이고, 따라가서 좀 전개를 보일 수 있는 마필,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월드킥입니다. 직전 두 번의 경주 상당히 좀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직전 6월 경주에서는 김용근 기수가 좀 강하게 밀고 나갔고, 직전 경주 이쿠야스 기수가 상당히 좀 잡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라스트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김용근 기수인데 전개 자체를 강하게 밀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입권에서 곱게 붙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힘 한 배만 된다라고 한다면 레이스가 그렇게 꽉 뭉쳐주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라스트 걸음에서는 충분히 월드킥이 한 칼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에 가는 썬데이 로얄, 그리고 중반에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월드킥, 두 마리의 부연 설명해 주셨고, 일단 신병훈 의원은 썬데이 로얄에 대한 어떤 선행 광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설화벌 공주가 이번 경주 1300m 거리 검증이 이제 돼 있지 않다는 게 변수인데, 일단 직전에 코 차이로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안장을 또 조성곤으로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또 20조 최기용 마방, 이경희 마주, 지금 외곽이 아이언 마린과 같은 마방과 같은 마주의 마필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성곤을 태운 설화벌 공주가 역시 이번 경주 1300 첫 출전이지만은 뭐 외곽에서 강하게 밀고 나올 수 있겠고, 일단 38 요마권을 일단 일감으로 볼 수 있고, 요게 깨진다면은 역시 월드킥의 막판 한발 3, 4, 8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8. 자, 3경주 신혜가 준비한 승부입니다. 4경주 원정일 위원, 5경주 신병훈 위원, 이렇게 승부처로 저희가 잡았는데, 여하튼 뭐 저희가 중반부 3, 4, 5경주죠. 3, 4, 5경주 승부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경주죠. 네. 승부처 바로 들어갑니다. 자, 9월 13일 1호경마 부산교차 3경주 1200m 레이스입니다. 총 12마필을 출전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떠한 마필을 축으로 가느냐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11 마운드 명운이라 마필 이쿠야스가 재승하고 있고, 세 번의 경주에서 지금 2승을 구가 중인 마필 데뷔전에서 유현명, 그리고 직전 이쿠야스
지금 2번 연장 우승, 한 번 부러졌는데 일단은 게이트가 바깥쪽에 있습니다만 뭐 강력한 선두권 공략을 나갈 수 있는 바운드 명운을 일단은 배팅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후착은 일단 한 마리 원텔로 때릴 선입권의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11번을 축으로 한 방을 붙여 때리고요. 그리고 한 마리 정도 직전 경주 좀 아쉬운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 한번 역시 강하게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 그 마필 한 마리를 딱 받치는 그런 선에서 때리고 받치는 막건 2방으로 일단 정리가 들어가는 레이스입니다. 일단은 되는 말도 많습니다. 또 안쪽의 말들도 분명히 준비를 열심히 한 말필도 있습니다만 역시 최근 잘 띄워주고 있는 마운드 명운을 중심에 놓고 바운드 명운을 놓고 딱 2방 안에서 정리하는 부산교차 3경주 방송 승부로 시원하게 때려드릴 테니까 이거 3경주 현장 음성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네,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1600m 거리고요. 국내산 4등급 편성. 자, 9마리가 출전 조수 채워놨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 원정일의 메인 승부처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팬분들께서 감사의 전화를 주셨고 원정일 또한 너무나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1번마 킹 오브 베스트와 상승 모드 거의 뭐 주력 반주력으로 때려드렸죠. 복승식 22배, 쌍승식 50배가 나왔던 메인 경주였습니다.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8월부터 50배, 30배 뭐 계속 때려드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요거 같습니다. 이 가을 이 마필의 변화 누구보다도 원정일이가 현장에서 기수 때 변화되어 있던 것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요런 배당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원정일이 준비한 메인 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불안한 마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9번마 핫커맨드 뭐 어느 정도 인기를 팔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필이 너무 커요. 7번마 신천여망 직전 경주에 외곽 많이 돌았어요. 많이 돌고 복귀는 나오는 마필인데 또다시 외곽이라는 거죠. 자, 국산 마필이고 뭐 중앙최강 뭐 김태경 기수로 안장이 교체됐으면서 승부의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단학가 기수. 천중앙은 점핑이고요. 직전에 뭐 앞다리까지 절면서 취소가 됐던 마필. 기막힌 질주 역시 승급전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마필이 가장 믿음직스러울까요? 원정일이 믿고 부산교차 4경주 와주신다면 확실하게 변화가 온 마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변화가 온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중에 잘라낼 거 확실히 좀 잘라내고요. 가져갈 마필 단단하게 좀 챙겨가면서 원정일의 승부, 제대로 된 승부 메인 경주 부산교차 4경주 믿고 와주신다면 지난주가 우연이 아니다. 지난 8월 둘째 주부터 계속되어 있는 고배당의 행진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싹 잘라내고 승부 들어갑니다. 메인 경주 원정일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9월 13일 일요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 한 놈만 판다. 바로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 무대 1600이고요. 단촐한 8마리입니다. 그 8마리지만 신병훈이 다시 한번 메인 승부로 잡고 들어온 이유,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놈들, 또 복수를 해야 되는 놈들이 함께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뛰었던 1번마 챔피언 드림과 외곽의 6번마 빙고라지오의 리턴 매치, 여기에 앞선에 갈 수 있는 7번마 정상제압과 8번마 에메트, 마지막 한 발이 있는 3번 파워블릿, 4번 not anymore, 5번 폭풍체가 8마리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안 팔릴 만한 말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안 팔릴 게 2번마 필드 스캠퍼인데 이건 마저도 김영군의 51이라면 상대적으로 팔릴 수 있는 조건의 말들은 많다. 자, 그 중에 믿고 때리는 한 놈, 믿고 때리는 한 방, 당연히 쌍식 복식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승부고요.
저하고 함께 욕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병훈이 뭘 놓고 때리는지 바로 그놈을 놓고 들어간다. 요건 새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 함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쉬움이 남았던 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오늘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부산에서 좋은 매당들을 엮었고 또 본예상 내용이 더 좋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요번 주에는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본예상 내용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쌍으로 복으로 아주 깔끔하게 압축해서 들어가는 복수전 메인 승부입니다. 가족분들께서 꼭 이 5경주 함께 하시고 신병훈이 그 1호경마 현장 승부처에서 본예상 내용 그대로 담아서 이 5경주 승부처만큼은 실수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1600마다로 펼쳐지는 그리고 4시 10분에 펼쳐지는 이번 부산교차 5경주에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6경주는 1801등급 레이스입니다. 8두 단출한 가운데 이번 경주 3번 바스아파크가 이제 근소하게 인기마로 좀 팔리겠고 19주에서 이제 2마리가 나왔습니다. 와일드러시, 스피드메이드. 스피드메이드가 과연 어느 정도 휘황 공백인데 19주의 어떤 공백 요게 변수예요. 일단 뭐 팔리는 말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19조가 있고 30조가 2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양방마방에서 어떤 작전이냐 또 바세바파크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저도 이제 뭐 거리가 만약에 제가 1400이었으면 1600이었으면 이번에 박수철을 세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57댐에 무너졌던 말이라 근데 이번에는 거리가 어쨌건 1800이라서 진경기 수가 선행을 간단하면 상관이 없는데 선을 못 갔을 땐 좀 애매할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오바마 와일드러시입니다. 지난 경주 때 공백이 7달이었습니다. 당연히 19조지만 부각이 못 됐었죠. 그런데 앞선에 좀 무리하게 선입권에서 힘을 쓰고도 마지막까지 버텼다. 물론 이번에 이제 거리가 1800이라는 분담은 있습니다만 3주 만에 출전했고 이쿠야스 기수가 지난번에 호흡을 맞춰봤고 이쿠야스 기수가 넘어가서 직접 새벽 조교 훈련까지 담당을 하는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되는 말들이 어찌 보면 좀 많기 때문에 애매하게 머리 없이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요. 저는 이 오버엄마 와일드러시 이제 4살입니다. 19조 가면 이렇게 쉽게 말들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살려내서 돌아온 거고 그걸 지난번에 보여준 거고 이번엔 더 보여줄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출전 공백 한 7, 8개월 만에 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역시 공백의 여파. 하지만 의외로 끈끈한 걸음 많이 띄워줬고요. 일단 이번에 정상주기 이쿠야스 한장 자 51kg는 한결 부담 능력의 어떤 이점. 그렇죠. 자 와일드러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와일드러시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거 같습니다. 휴양 공백 이후에 잘 뛰었냐 못 뛰었냐, 자, 어떻게 뛰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쿠야스 기수가 첫 기승에서 했던 첫 기승을 하는 마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타야 될지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방에서 어떤 작전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그 다음 경주에 성적을 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쿠야스 기수의 어떤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재기승을 하고 있는 만큼 직전에 어떤 약간의 좀 체중 빠짐 마이너스 14kg가 빠져서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체중이 조금 불어서 나온다라는 것이 내용이고 자 이쿠야스 기수가 직접 마무리까지 제대로 해놓은 만큼 뭐 신병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버마 와일드러시는 직전과 같은 어떤 졸전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와일드러시 일단 와일드러시는 이번이 이제 그 지난번에 휴양 공백이었고 이번에 정상주기 반면에 이제 스피드메이드는 이번에 이제 또 휴양 공백 갖고 나옵니다. 그렇죠. 황종호가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바세아파크라마필 송경영 기수 안장 속에 지난번에 3착 4착이죠. 인기순위 3위로 팔리고 4착인데요. 이번에 송경윤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이마필과 5월 3일날 좋은 호흡 보였고 그 당시에 켈랑과 손잡고 오면서 660배 아주 고배당을 냈고요. 사실 마세아파크라마필 뭐 최근 6조 마방 송교영 기수가 또 워낙에 열심히 타주고 있고 저는 마세아파크 이번 경주 직전에 어떤 착착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송교영 기수가 올라가 있다면 뭐 충분히 입상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저는 마세아파크의 어떤 선전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3번, 5번, 5번, 3번. 일단 양 옆에 계신 신병훈 원정일위원은 와일드러쉬에 대한 어떤 선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마세아파크 이 마필을 관심마로 마지막 6경주 하겠습니다. 그래요. 경주가 6개인데 저희가 일단 승부처로 잡은 경주가 1개씩 있기 때문에 그 1개씩 잡은 승부처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또 저희는 또 현장에서 인사를 드려야죠. 네. 여하튼 부산교차 경주 6개의 경주 한번 때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자, 하여튼 9월 13일 1호 경마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또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